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인 뉴욕시가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공조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축소 구상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50년에 걸쳐 합법 이민자 절반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추진 중인 뉴욕시 교통 혼잡세 정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계 커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기준 금리가 현재의 1.25에서 1.50%로 동결됐습니다. 회장 선거로 갈등을 빚고 있는 뉴저지 한인상록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에 참여한 이사들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인 뉴욕시가 이번에는 이민 단속과 관련한 지침서를 명문화해 시 모든 기관에 하달했습니다. 뉴욕시가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공조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천명한 것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31일 뉴욕시 모든 공무원들이 ICE와의 공조 또는 협력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는 지침서를 뉴욕시경을 비롯한 시 모든 부처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지침서는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협조 요청에 대비한 명문화된 행동 지침서로 각 기관이 이를 준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찰들이 연방이민국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도록 규정한 287G 프로그램도 이번 금지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갱과 인신매매, 테러 등 170여 개 심각한 중범죄 이민자의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ICE 수사에 협조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지침 하달은 뉴욕시가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법 이민자의 체포 정보를 ICE에 제공하는가 하면 이민 단속 요원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해 불법 체류자 체포 과정에 협조하는 등의 일이 불거지면서 이민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 경찰과 시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 왔지만 이번 지침서는 이 같은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뉴욕시 이민자들은 자신과 공공 안전을 위해 언제나 지역 경찰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합법 이민 축소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50년에 걸쳐 합법 이민자 절반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조건으로 합법 이민 축소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최근 공개한 합법 이민 축소 구상안은 현재 연간 5만 5천 개인 추첨 영주권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해당 쿼터를 가족 초청 또는 취업 이민의 적체 현상을 없애는 데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초청 이민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의 자녀 초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순위별로 10년에서 5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도 연령 기준을 현 21살에서 18살 이하로 낮췄으며 이외에 다른 가족 이민의 경우에도 카테고리에 따라 현재보다 수가 6%에서 9%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미 자유주의 보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는 합법 이민 축소 구상안이 시행되면 2018 회계년도 영주권 쿼터를 기준으로 시민권자 부모 초청 17만 4천 개, 시민권자 미혼 자녀 2만 2천 명, 영주권자 미혼 자녀 2만 7천 명 등이 사라지고 여기에 추첨 영주권 폐지 등을 더하면 총 49만 1,500개가량의 영주권 발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44%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방안을 재천명했지만 민주당과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가족 이민 대폭 축소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추진 중인 뉴욕시 교통 혼잡세 정책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계 커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더 나은 뉴욕을 위한 연합회의에 참석해 낙후한 뉴욕시 전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뉴욕주 의회가 올해 안에 교통 혼잡세를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빨리 전철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역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통 혼잡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맨하탄 지역 상인들이 앞장서 뉴욕주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조만간 뉴욕시 의회가 교통 혼잡세를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의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주지사실 산하 특별위원회 Fix NYC가 발표한 혼잡세 방안은 맨하탄 60가 남단 지역 진입 차량에 혼잡세 11달러 52센트를 부과하고 트럭에는 25달러 34센트, 택시와 우버 콜택시 등 승객들에게 탑승할 때마다 2달러에서 5달러의 추가 할증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혼잡세를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된 이번 교통 혼잡세 방안은 오는 4월 1일 이전까지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방 기준금리가 현재의 1.25에서 1.50%로 동결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물가 상승을 고려해 금리는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연방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1.50%에서 동결하기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올해 경제가 견고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연준의 목표치인 2% 부근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물가가 올해 2%에 안정될 것이라며 단기적 경제 전망 리스크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회는 물가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회장 선거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에 참여한 이사들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발견했다며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회장 선거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뉴저지 한인상록회 사태에 신충식 선거관리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선관위원장은 당시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투표를 진행해 권영진 회장의 재임을 선언했지만 해당 선거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 그 다음 날인 24일 선거 무효 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장님이 그걸 갖다가 선거위원장한테 자 이번에 이렇게 새로 오신 이사님들이 많이 늘고 나는 그런 보고를 할 줄 알고 전혀 의심을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리스트를 보고 57명 분이 오셨구나. 또 상록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 혹은 회장 추천으로 매 분기마다 열리는 전체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사만이 투표권을 가진다며 최근 추가된 10여 명의 이사 명단과 이들의 가입 당시 단체로 지불한 수표 번호 등 불법 선거 관련 조사와 증거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선관위원장은 뉴저지 노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상록회에서 이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자신의 미숙함으로 인해 무리를 빚게 된 것에 대해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내 성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세심한 지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 교육국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시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강제 성추행은 지난 2007년 29건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보이다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2014년에 10건, 그 다음 해인 2015년엔 14건, 2016년에 18건까지 증가했으며 지난해 2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주요 신체 부위를 더듬는 낮은 수위의 성추행도 2,60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브루클린에서 가장 많은 강제 성추행이 발생했고 다음은 브롱스, 퀸즈, 맨하탄 등이었으며 스테튼 아일랜드에선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퀸즈에서는 자마이카에 있는 요컬리 칼리지 아카데미와 JHS 217 중학교 등에서 강제 성추행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JHS 189 중학교의 최윤휘 학부모 조종관은 어린아이들의 경우 성추행에 관한 인식이 낮아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며 자녀들에게 사소한 신체 접촉도 불쾌감을 느꼈다면 즉시 학교 당국에 알리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내 식당의 위생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 공립학교 절반 이상이 교내 식당에서 최소 한 건 이상의 치명적인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 보건국 관계자가 뉴욕시 공립학교 카페테리아의 절반에 이르는 700여 곳에서 총 1,150건의 심각한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뉴욕시 뉴스 서비스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쥐, 바퀴벌레, 파리 등 해충들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특히 뉴욕시 빈곤 지역에 위치한 40여 개 학교의 위생 상태가 가장 나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같은 원인으로는 각 시 보건국의 검열관들이 턱없이 부족해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의 급식 환경을 점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뉴욕시 교육청이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면서 20만 명의 학생이 추가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충당할 카페테리아 직원들의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현재 카페테리아 위생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위반 사례 적발 학교들 중에는 한인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퀸즈의 공립학교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뉴스 서비스는 이번 자료를 발표하며 뉴욕시가 단순히 급식 대상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질과 관리 상태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 감독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어린이가 처음으로 독감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어린이들의 독감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저지에서 사망한 4살 여자 어린이의 사인이 독감으로 31일 최종 확인됐다고 주 보건국이 31일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 시즌에 전국적으로 37명의 어린이가 독감으로 사망했으며 최소 19개 주에서 1명 이상의 어린이 독감 사망이 보고됐습니다. 또 주 전역 공립학교 학생의 6% 이상이 독감 때문에 결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독감 시즌에는 특히 어린이 피해 사례가 많아 전문가들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는 지난달 20일까지 4,700여 건의 독감 환자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가 6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이번 독감 시즌 들어 1월 말까지 2만 5천여 명의 독감 환자가 공식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7,100명이 병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감기와 독감은 일부 증상이 유사하지만 독감은 갑자기 발생해 급속히 악화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시즌이 아직 절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를 이용해 애완용 동물의 사료를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 케어 투 페티션에 따르면 31일 현재 푸드 스탬프로 애완용 동물의 사료를 구입하게 해달라는 청원에 11만 7천 명이 서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개정된 식품연방법에 따르면 푸드 스탬프로는 애완용 동물 사료와 술, 담배, 비누, 의약품, 비타민, 화장품 등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청원자들은 온라인 서명이 12만 명을 달성하면 연방의회에 서한을 보내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이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몇 년 동안 기르던 애완동물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뉴욕주 애완동물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30%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애완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개솔린 가격은 지난 13일 동안 상승한 $3 42센트를 기록해 지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11.8센트, 한 달 전보다 27.8센트, 그리고 1년 전보다는 57.5센트 오른 가격입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개솔린 가격 역시 오름세를 보여 지난 14일 동안 19.4센트 오른 $3 4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늘고 있는 수요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원유 생산 감축이 남가주 개솔린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LA에서 한인 이민 1세들의 정체성 확립과 교양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LA 한국교육원은 다음 달부터 성인 교양 강좌와 상반기 문화 강좌를 실시하고 한인 이민 1세들에게 언어와 한국 전통 문화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영어, 컴퓨터, 스마트폰 강좌를 비롯해 서예, 한국화, 사물놀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현재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며 자세한 정보는 LA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타고 있던 엠트랙 기차가 31일 버지니아주에서 쓰레기 트럭과 충돌해 트럭 운전사가 사망하고 최소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워싱턴 DC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출발한 기차가 버지니아주 크로제트에서 쓰레기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열차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공화당 입법 연수 행사를 위해 특별히 운행된 것으로 공화당 의원들과 가족들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의원과 가족들 중에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뉴욕주 하원 9석과 상원 2석 등 모두 11곳에 대한 보궐선거가 4월 24일 치러집니다. 주 하원은 10, 102, 107, 142, 17, 39, 5, 74, 80 선거구이며 주 상원은 32, 37 선거구입니다. 현재 뉴욕주 하원은 총 150석 가운데 민주당이 103석, 공화당이 37석 등이고 뉴욕주 상원은 총 63석 가운데 공화당 31석, 민주당 21석 등입니다. 뉴저지주 모든 공립 킨더가튼의 종일반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셜리 터널 주 상원의원은 교육위원회에 뉴저지주의 모든 공립 킨더가튼은 2020년 9월부터 종일반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90%가 넘는 학군에서 킨더가튼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체리힐과 에디슨 등 42개 학군에서는 반나절만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 문제로 종일반 의무화에 부담을 갖는 학군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어린이가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탈 때 헬멧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어린이 스키 헬멧 착용 의무화 법안을 가결시키고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이번 법안은 14살 이하 어린이가 뉴욕주에 위치한 스키장이나 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키장 측은 리프트 티켓에는 물론 티켓 판매 부스나 헬멧, 장비 대여소 등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섭씨 영상 1도, 밤 최저 기온은 15도, 섭씨 영하 9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차차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약간의 눈이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